이슈K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던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새 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전북도가 내년도 본 예산을 10조 9천억 원대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정가 소식,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익산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 뒤 그 자리에 송태규 전 중앙당 교육연구원 부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그 배경과 우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송태규 위원장이 공천이 됐는데 전 원광 중고등학교 교장 출신이거든요. 네. 애초에 익산갑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5명이 응모를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지도부에서 송태규 위원장으로 단수 공천을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현 정청래 대표의 지도부 임기가 내년 8월이고 그 사이에 6월 3일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그간의 경선이나 이런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형 위원장을 내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임기가 내년 8월이기에 그 사이에 있는 6.3 민선 구기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천관리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임무가 주어졌다고 보고요. 네. 따라서 이제 그런 임무를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또 그와는 달리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5명이 응모했는데 1명을 전략적으로 단수 공천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그 지지자들 또 입지자들의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이라는 표방, 정청래 대표의 기치가 좀 흔들린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송태규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뭐 풍문이긴 합니다만은 유력 정치인의 어떤 후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상당 부분 좀 내홍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전북도 내년도 예산안도 짚어보죠. 사상 최대 규모인 10조 9,9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수 부진 속에서 이게 적절한 편성인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북도가 전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 2,500억 원 가까이, 해서 2.3%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이 예산안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편성했는데요. 첫 번째가 민생의 회복, 경기 침체된 민생의 회복. 두 번째가 전북의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그리고 세 번째가 정주 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환으로서 침체되어 있는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늘렸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재정 건전성 우려도 좀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북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천억 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4분의 1인 500억 정도로 대폭 줄여서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겠다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다만 전북도는 재정 건전성이 한 23% 정도의 자체 재정 자립도가 안 되고 전국 평균에도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실적을 못 낼 경우, 성과를 못 낼 경우 예산만 늘어났지 실제 민생 경기 회복이나 전북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별 득이 못 됐다. 이런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살펴보죠. 전주 올림픽 관련해 불투명한 추진 같은 전반적인 부실 지적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주 올림픽인데 너무나 많은 다른 시도에서 분산 개최를 한다. 그럴 경우에 전주 올림픽이라는 그 명칭 자체에 어울리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될 경우에 지자체가 전체 재정의 약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전북도가 그런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시설의 분산 개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 이제 운영 역량, 사람과 돈이 충분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2036년입니다. 아직까지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고요. 강선이 한번 변하고도 남을 긴 시간입니다. 이번에 에이펙을 통해서 시세가 기울어가던 경주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로 지금 거듭났거든요. 과거에 여수, 대전 엑스포도 그렇고 순천의 국제정원 박람회도 그렇습니다. 전북도 특히 전주 올림픽이 개최가 확정만 된다고 하면 남은 10년 이상의 기간 내에 충분히 많은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 전북, 전주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폭적인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2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전북을 찾았고 우리 지역에선 이명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혁신당 최근 지지율을 보면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총선 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024년 총선 때는 비례대표 의원 정당 득표율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조국혁신당이 45%, 민주당이 37%에서 1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전국적인 지지도는 한 5 내지 6%, 그 호남권 지지도가 그렇고요. 전국적인 지지도는 한 2 내지 3%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답보 상태에 처해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오는 23일에 조국혁신당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당대표 후보로서는 조국 현 비대위원장이 단독 출마를 했고요. 예. 최고위원은 2명을 뽑는데 우리 전북의 이명택 익산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중에 2명은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네. 조국 대표는 비대위원장은 오늘 그 광주와 전남에 이어가지고 오후에 전북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조국당의 정치적인 매개인 전북 정치를 바꾸고 전북 도민을 위한 더 좋은 성장의 계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당대표에 출마했고 혁신당은 전북의 자식이다. 그리고 전북 정치 발전의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라도 혁신당의 역할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출마의 변으로 크게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친윤 잔재 세력을 청산하고, 2번째,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무투표 광역 기초의원 당선 체제를 저지하겠다. 즉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이죠. 네. 3번째, 전북을 위한 더 좋은 성장을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성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면서 했던 캐치프레이즈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표현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중앙정치 이슈가 사라지면서 내년 6월 3일 있을 지역 현안을 다룬 지방선거다 보니까 지역의 경제성장, 지역의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성장이란 말을 쓴 것 같고요. 특히나 워딩을 잘 보면은 요새 조국 후보가 자기 당을 표현하면서 본인의 이름과 유사한 조국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혁신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는 조국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탈색을 좀 하고 혁신당이 전국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호남과 전북에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